할아버지가 몰래 써온 낡은 노트가 재개발 위기에 처한 동네를 살리고 까칠했던 이웃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였다면 믿으시겠어요? 평생 사진만 찍던 이순재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순재 할아버지의 사진관 노트, 사라지지 않는 시간의 기록. 낡은 흑백 사진처럼 세월의 흔적이 깊게 드리운 골목길, 그 안쪽에 추억 사진관이 있었다. 70대 초반의 이순재 할아버지는 평생 이곳에서 향긋한 현상액 냄새를 맡으며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삶의 순간들을 필름 한 장 한 장에 정성껏 담아왔다. 찰칵. 셔터 소리 한 번에 영원히 박제되던 그 시절이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요즘 할아버지의 사진관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간혹 찾아오는 손님도 젊은 시절 사진을 찾아가는 이들뿐,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는 발걸음은 뜸했다.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진열장 속 낡은 카메라들과 빛바랜 흑백 사진들을 볼 때마다 잊혀가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은 늘 시큰거렸다. 할아버지는 손님이 없는 한낮 사진관 한편 작은 나무 탁자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쳤다. 펜끝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빼곡히 채워지는 글씨들. 그 속에는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 재개발 소식에 들뜬 이웃들의 저마다 다른 바람, 그리고 서서히 사라져가는 풍경에 대한 할아버지의 깊은 생각과 애환이 담겨 있었다. 글을 쓸 때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의 희미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 글들은 사실 일찍 떠난 아내와의 조용한 약속이었다. 젊은 시절 아내는 늘 할아버지에게 우리 살아가는 매일의 조각들을 글과 사진으로 모아두자. 언젠가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몰라 라고 속삭였었지. 할아버지는 노트를 넘기며 아내와의 추억을 곱씹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쓸쓸함이 잊히는 듯했다. 할아버지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며 먼저 간 아내에게 들려주는 못다한 이야기였다. 이순재 씨, 안에 계세요? 그날도 할아버지가 글에 몰두하던 찰나 쾅 소리와 함께 사진관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영수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장이 성큼성큼 들어섰다. 50살 후반의 그는 늘 효율과 발전을 외치는 듯 활기찼지만 그 활기는 할아버지의 낡은 공간과는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박 사무장의 눈에는 낡은 것들이 오직 비효율로만 보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노트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매섭게 내려다봤다. 이순재 씨,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종이에 글이나 쓰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밀고 새로 개발해야지. 이런 옛날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사진관도 곧 철거될 마당에 이걸로 무슨 돈이 나오냐고요. 돈이 나와야 쓸모가 있지. 박 사무장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심장을 송곳처럼 꿰뚫었다. 낡은 노트가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무의미한 저항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박 사무장님, 낡았다고 다 쓸모없는 건 아닐세. 이 글들도 나에겐 이 사진들처럼 소중한 기억들이라네. 돈으로 다 살 수 없는 것들도 있는 법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고집스러움이 함께 묻어났다. 글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과거에도 그의 글은 늘 사람들의 비웃음과 오해를 샀으니까. 학창시절 처음 시를 써 학교신문에 실었을 때도 친구들과 선생님은 표절이라며 놀려댔고 대학교 때 투고한 글은 일기장에나 쓸 수준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그의 글을 두고 오글거린다며 비웃어 그는 결국 글쓰기를 완전히 숨겨버렸다. 그에게 글쓰기는 외로운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그날따라 할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노트를 사진관 탁자 위에 그대로 두고 깊어지는 생각에 잠시 밖으로 나섰다. 혹시나 하는 아주 희미한 바람과 동시에 모든 것을 체념하는 듯한 감정이 뒤섞인 채였다. 며칠 뒤 한수와 독립출판사 편집자가 동네 답사차 추억사진관 골목을 걷고 있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30 중반의 한수아는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진정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여인 아픔이 있었기에 살아생전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와 따뜻한 소통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 그래서인지 잊혀가는 옛것들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욱 마음이 끌렸다.
잠시 자리를 비운 이순재 할아버지의 사진관.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햇볕이 바랜 나무 탁자 위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 노트의 페이지들을 살랑이며 넘겼고 한수아의 시선은 마치 이끌리듯 그 위에 박힌 글씨에 꽂혔다. 뭐야, 이 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가슴이 저릿해져요. 한수아는 노트를 펼치자마자 감탄사를 쏟아냈다. 글 한 줄 한 줄을 읽어 내려갈수록 한수아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어린 시절 늘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셨던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물기가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은 뜨거워졌고 잃어버렸던 위로가 글 속에서 되살아나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어떤 갈증을 채워주는 듯했다. 하지만 노트에는 글쓴이의 이름조차 없었다. 한수아는 노트를 들고 동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사진관 주변 작은 가게들, 동네 어기 평상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에게 노트를 보여주며 할아버지의 글 일부를 직접 읽어주었다. 어르신, 혹시 이 글 누가 쓴 건지 아세요? 봄날 마당가의 돌멩이도 제각각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데 정말 가슴을 울리지 않나요? 주민들은 고개를 젓거나 글쎄, 우리 동네에 그런 글을 쓸 사람이 있었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중 한 동네 어르신이 박 사무장이 쓰레기통에 노트를 번지며 한숨 쉬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한수아는 곧장 박 사무장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박 사무장도 계속되는 한수아의 줄문에 마지못해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 그 노트를 찾아요? 그거 이순재 씨가 쓴 거예요. 사진관 할아버지가 맨날 혼자 끄적거리는 낙서 같은 겁니다. 영양가 없는 시간 낭비죠. 한수아는 깜짝 놀랐다. 그토록 아름다운 글이 낡은 사진관 할아버지의 작품이라니? 그녀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곧장 사진관으로 달려갔다. 사진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한수아의 눈에 노트를 참느라 애타는 이순재 할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 할아버지, 이거 정말 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한수아는 노트를 내밀며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노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허허, 별것 아닌데 뭘 그리 호들갑인가. 이건 그저 내가 지나간 시간들을 붙잡아두려는 내 방식일 뿐이야. 누가 볼 글도 아니고 그저 나 혼자만의 기록일세.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깊은 망설임과 함께 타인에게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런 글은 세상에 나와야 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목말라 있어요. 할아버지의 이 글이 어쩌면 저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발 용기를 내주세요. 한수아의 간절한 외침에도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지독히도 쓸쓸한 웃음만 번졌다. 마치 오래전 겪었던 비웃음들이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이건 그냥 내 생각을 정리한 거지.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조롱당했는지 아는가. 다시는 그런 상처 받고 싶지 않아. 단단히 닫힌 그의 마음은 과거의 상처라는 빗장으로 굳게 잠겨 있었다. 한수아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이 글에서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 진심은 분명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어요. 다시는 그런 상처 받게 하지 않을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쓴 것뿐이야. 결국 할아버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를 다시 넣었다. 그 손길은 마치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마지막 남은 보물을 숨기려는 듯 조심스러웠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운 듯 그의 표정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비웃음과 오해가 다시 상처를 줄까가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한수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몰래 노트에서 몇 문장을 발췌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우리 동네 사진관 할아버지의 글이에요. 이걸 보세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 글 진짜 좋다. 작가분이 누군지 꼭 알고 싶어요. 댓글이 줄을 이었고 개인 메시지로 글쓴이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도 많았다. 한수아는 동료 독립출판사 편집자들에게도 이 글을 보여주었다. 이 글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우리가 찾던 새로운 작가일지도 몰라요. 한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
이건 단순히 글 잘 쓰는 수준이 아니야. 글쓴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느껴져. 진짜 작가야. 며칠 뒤 박영수 사무장은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글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사진관 할아버지가 그런 글을 썼다고? 이거 정말이야?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 직접 글을 읽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수아를 불러 말했지. 이순재 씨 말이야. 글쎄, 요즘 사진관 문을 닫으셨더라고. 집에 계실 테니 직접 찾아가 보라고. 한수아는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그의 손엔 펜과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한수아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SNS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며 말했지. 할아버지, 이 글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글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내 아내가 이걸 모아 시간의 보석이라 불렀지. 이 낡은 글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 내 남은 생에 그럴 수 있을지 용기가 나질 않는군.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한수아는 조용히 듣다가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글들을 세상에 알리고 할아버지의 사진관처럼 사라져가는 소중한 것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갈등과 고뇌가 가득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열망과 과거의 아픈 기억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나도 다시 용기를 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릴 거야. 나한텐 아직 그럴 자신이 없어. 그 후 한수아는 본격적으로 이순재 할아버지를 돕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낡은 노트와 메모들을 정리하고 독립출판사 동료들과 출판 기획을 논의했다. 할아버지, 글들을 하나로 묶어 책으로 내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삶이 녹아있는 진정한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주저했지만 한수아의 열정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한수아는 할아버지를 위해 작은 독서 모임을 준비했다. 우선 사람들이 직접 글을 들어보면 더 큰 반응이 올 거예요. 할아버지, 한 번만 용기를 내주세요. 독서 모임 당일, 할아버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나타났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목소리는 안정되고 글 속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모임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감동을 표현했다. 이 글은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해요. 마침내 이순재 할아버지는 한수아의 도움과 응원 속에서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했다. 책 제목은 사진관 노트로 그의 삶과 동네의 이야기가 담겼다. 출간 후 책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다. 초판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독자들의 리뷰가 SNS에 끊이지 않았다. 이 책은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을 읽고 글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일상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글에 열광했다. 떡집 아주머니는 쌀집 아저씨에게 아니, 그 이순재 할아버지가 그런 글을 썼다는 게 정말이야? 우리 동네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니까? 하고 흥분해서 말했다. 길을 가다 할아버지를 만나는 이들은 사진관 할아버지 글 너무 좋아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 심지어 몇몇은 사진관 문이 닫혀 있는데도 다시 찾아와 안부를 묻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응원에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글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아내의 약속이 드디어. 출판 기념회에서는 독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그를 응원했다. 한 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 작가님, 저는 당신의 글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때 박영수 사무장이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섰다.
박 사무장은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낡은 사진관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벽 틈새에 박혀있던 낡은 나무 액자 하나를 발견했었다. 먼지를 털어내자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해맑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나왔다. 그 사진은 이순재 할아버지가 직접 찍어준 것이었고, 액자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영수의 웃음은 세상을 밝힐 거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 사진을 발견한 순간 박 사무장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잊고 지냈던 유년의 순수함과 할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이 떠올랐고, 자신이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했던 모진 언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새도록 사진을 들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자책하며 번민했다. 박 사무장은 주머니에서 그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대로 나와 이순재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박 사무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순재 선생님,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눈앞의 이득과 개발만 쫓았을 뿐 선생님 글 속에 담긴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제가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실 저도 어릴 적 이순재 선생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여기 퉁퉁하고 못생긴 제 얼굴 보이시죠? 박 사무장의 손에 들린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내 웃음은 세상을 밝힐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선생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소중한 기록을 함부로 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박 사무장을 잡았다. 박 사무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제 글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수아 씨와 여러분 덕분에 제게도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잘 간직하고 있었군요. 자네 어릴 적 모습 그대로구만. 그 웃음 잊지 않고 살았으니 다행이네. 이제야 자네를 제대로 다시 보는구려. 박 사무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앞으로 당신의 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실 저도 어릴 적 이순재 선생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여기 퉁퉁하고 못생긴 제 얼굴 보이시죠? 박 사무장의 손에 들린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내 웃음은 세상을 밝힐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선생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소중한 기록을 함부로 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박 사무장을 잡았다. 박 사무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제 글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수아 씨와 여러분 덕분에 제게도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잘 간직하고 있었군요. 자네 어릴 적 모습 그대로구만. 그 웃음 잊지 않고 살았으니 다행이네. 이제야 자네를 제대로 다시 보는구려. 박 사무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앞으로 당신의 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이순재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것들의 가치를 이해하고 세대와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는 인간적인 교감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박 사무장은 그의 약속대로 재개발 계획을 수중하여 할아버지의 사진관을 포함한 동네 일부를 추억 골목으로 보존하는 데 힘썼다. 낡은 건물들은 리모델링을 거쳐 기록 보존소나 추억 갤러리로 재탄생했고 할아버지의 사진관은 그 중심에 남아 동네의 상징이 되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대신 따뜻한 사람 사는 냄새가 다시 피어났다. 동네 곳곳에는 할아버지의 글귀를 담은 안내판이 세워졌고 잊혀가던 골목은 활기를 되찾았다. 할아버지는 무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건 제 글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도와준 한수아 씨 덕분입니다. 글을 쓴다는 건
제 삶을 다시 살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보다 큰 행복은 없을 겁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여러 독자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그는 지역 문학 모임에서 강연을 열어 자신의 글을 쓰게 된 계기와 글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다. 저는 사진관을 사랑하지만 글쓰기는 제 삶을 확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의 책은 현대 사회에 소외된 삶을 섬세하게 다뤄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이 작가님의 글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이순재 할아버지는 여전히 펜을 놓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새로운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는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잊혀지지 않을 시간의 기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